2024년 4월 11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네, 거의 날밤을 샜고요. 누가 보면 미쓰리가 국회의원 출마하는 줄 알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주식밖에 몰랐던 사람이고 뭐 정치는 더더욱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죠. 제가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소녀가장이었다 보니까 빨리 돈을 벌어야 되고 가급적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연봉 많이 주는 증권회사에 입사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제 성공을 위해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빨리 대리 승진해야 되고 빨리 과장 승진해야 되고 제 목표는 증권가에서 최연소 여자 지점장이었었거든요. 물론 이루지 못했죠.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좌절을 거듭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나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었는데 자꾸 눈 떠보면은 그 자리에 와 있고 눈 떠보면 그 자리에 와 있고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주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주식을 사랑하기까지 된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게 되니까 이 녀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면 그 이성의 모든 게 다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기회가 돼서 운 좋게 주식 고수를 만나서 어설픈 고수 따위 아니라 진짜 주식의 원리를 알고 있는 주식의 고수를 만나서 비록 저보다 나이가 어린 고수였지만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온갖 구박과 육체적인 고통과 정말 자존심까지 다 막 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주식을 배우고 이제는 이제 주식과 한평생 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다가 이제 이재명이란 인물을 만나서 이 정치가 뭐야? 정치가 이런 거야?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번 총선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사람이라는 것,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제 새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쓰리가 돈 버는 이유, 돈 벌려고 하는 이유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게 오랫동안 같이 가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게 되는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저와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뭐 그러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피해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을 어떻게 너랑 맞는 사람을 알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수많은 그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저도 이제 반백살이 되다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까칠했던 부분, 이랬던 부분이 약간 모난 곳이 이렇게 무뎌지면서 또 좀 어느 정도 내가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라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집에 와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미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뭐 육체적으로, 금전적으로 뭐 열정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준비를 해왔던 후보들이 정말 그 몇 표 차이로 낙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 정치라는 걸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모르겠어요. 저는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어서 사실 어제 뭐 200석 이야기를 열심히 하다가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새벽에 이제 시간이 막 넘어가면서 추미애 의원님이죠. 그리고 뭐 김민석 의원님, 뭐 김병기 의원님 이렇게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랬던 분들이 이제 승정보를 전해주시면서 그나마 조금 그래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우리 서로, 이번 제22대 총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더니, 언론에서 야당이 압승이다. 뭐, 이재명, 뭐, 대권길 청신호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거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뉴스로 접하면서, 그래, 되게, 그냥 좋은 결과였어라고 생각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게 더 많겠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예, 열심히 더 예, 으쌰으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총선까지만 좀 새날에 출연을 하고 그리고는 주식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결과를 보니까 또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뭐, 아직까지 정치라는 건 잘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내려놓고, 이번 2024년도 4월 11일 기준, 미쓰리 너는 뭐가 가장 즐겁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민주당이 드디어 세탁이 됐구나라는 점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김종민이 꽂혀가지고 어제 푸나님께서 넌 왜 그렇게 자꾸 김종민한테 꽂혔니? 라고 하시는데 그냥 저는 약간 그 부분이 살짝 아쉬운 부분. 그러나 그냥 제가 지금 2024년도 4월 11일 현재 뭐가 가장 기쁘니? 민주당이 새롭게 바뀌었구나. 물론 완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정말 깨끗해졌구나. 깨끗해졌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세졌구나. 강해졌구나. 뭐 좀 새로워졌구나. 그런 것을 얻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 집어치우고요. 이제 돈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자, 여러분 굉장히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예. 야, 오늘 돈다방 미쓰리 오프닝에 미쓰리가 뭐 주식을 사랑했고 뭐 주식이 궁금했고 그래서 뭐 고수라는 애한테 주식을 배웠고 저런 얘기하는데 거짓말 같진 않으시죠? 왜냐? 제가 어제입니다. 4월 10일 수요일 돈다방 미쓰리 썸네일이 뭐였습니까? 3월 미국의 헤드라인, 물론 미국은 뺐죠. 썸네일 글자 그 사이즈가 있으니까 3월 헤드라인 근원 CPI 모두 예상치 전월 대비 0.3%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뭐라고 풀어드렸냐면 그 앞방송에서는 자 여러분 전월 대비 올랐니 내렸니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주식 하수들이 하는 짓거리고요. 진짜 주식 고수들은 시장을 움직이는 그 힘을 본다. 걔네가 어느 쪽에 깃발을 들어줄지 어떤 시나리오를 쓸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는 뉴욕 증시 결과에 대해서 헤드라인 CPI냐 아니면 변동폭이 큰 것들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어디에 맞추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어제 방송에서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돈다방 미쓰리는 보이는 방송이 아니라 귀로만 들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정신없게 자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요. 우리 2월달로 한번 돌아가 보아요 하면서 2월달 지표까지 제가 다시 읽어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하냐 하면은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드렸습니다. 2월달 헤드라인 CPI, 3월달 헤드라인 CPI 예상치가 모두 0.3% 상승이더라. 2월달에는요. 예상치가 0.4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 관점이었고요. 그 관점 중에서 그 앞에 방송에서는 근원을 바라볼 거냐
쟤네들이 근원에다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거냐, 헤드라인에다 비출 거냐, 우리가 그것까지 찾아봐야 되지만 어제 방송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네들 봐라. 예상치를 모두 0.3으로 해놓네.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를 제가 지목하면서 여러분, 미쓰리가 3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던 이유, 그때 오히려 금리 인하를 했으면 뉴욕 증시가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었는데 미국 경제 괜찮아 이거 고집 부리느라고 금리 인하를 안 했고 금리 인하를 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 그러니까 뉴욕 뱅코프 같은 은행들의 어떤 부실 문제 같은 것들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전월 대비 0.3% 상승 예상,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 전월 대비 0.3% 상승 예상. 얘네들이 이렇게 0.3%라고 맞춰놓은 이유는 0.3%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더더욱 후퇴될 것이고 주식시장은 빠질 것이며 주식시장이 빠져야지만 자산 버블이 꺼지고 그래야지만 연준이 정신 번쩍 차리고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지금 막 정신없고 그러신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오늘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왜 시황이 중요한지. 그리고 시황이 뭐 어떻게 중요한 거야?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올림푸스 신전에 그리스 신들이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구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허접한 전문가들이 짓거리는 내용들 따라다니면서 불나방처럼 다 죽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 물가지표가 뭐 전월 대비 높게 나왔네 어쩌니 저쩌니 그거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과연 얘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걔네들도 신도 뭐 삑사리 낼 때가 있겠죠. 그것처럼 그들도 완벽한 모든 시나리오로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큰 손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파워가 센 거죠. 이번에는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했던 3월달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가 모두 0.4%, 즉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우지수 1.09% 하락, S&P 500 0.95% 하락, 나스닥 0.84%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고요. 전문가들은 급락이라고 표현했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전문가들 멘붕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왜 전문가들이 0.4라고 잡지 않고 0.3이라고 잡았는가? 2월달 예상치는 0.4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상승했어요. 근데 3월달 예상치를 둘 다 0.3으로 잡은 이유. 첫 번째,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주식시장 하락하고 자산버블 꺼지고 그럼 연준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나? 약간 요거는 조금 더 큰 손이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문가들 입장으로 보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전월 대비 0.3%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구나. 제가 작년 연말에 여러분 2024년도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라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가장 자주 했던 얘기가 뭡니까? 최근이라고 한 게 여러분 한 달 전이에요. 국제유가 상승할 거다. 상승 이유, 상승 근거 제가 제시해 드렸고요. 그리고 아니 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에 관심이 없냐. 2019년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인하하는 그 2019년도 1월 달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가 가네 마네 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 넘어가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어요?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 김치국 마시면서 금리 인하를 하네 마네. 그다음에 기대감으로 부푼 AI, 엔비디아 보느라고 다들 사람이 미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은 광기다라고 표현했잖아요.
3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동월 대비 3.5% 상승했습니다. 하물며 이것도요, 헤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 왜? 근원은 3.8%거든요. 우리가 숫자의 근접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3.2면은 3%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3.8은 4%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소비자 물가 지표를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에서는 작년 연말 이런 때는요, 헤드라인 CPI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춰놨었습니다. 왜? 변동폭이 큰 거를 제외하니까 둔화폭이 빨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헤드라인 CPI를 사용합니다. 사용한다라기보다 헤드라인 CPI에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헤드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3.4%, 2월달과 똑같습니다. 변화 없습니다. 아니죠. 3.2%였는 3.4% 올라갔고, 그리고 헤드라인 CPI는 3.2였는데 이번에 3.5로 상승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3월에도 3.8이었는데 이번 2월에도 3.8이었는데 3월에도 3.8이었다. 뭐 이거죠. 예, 제가 방송 이제 막판에 정신줄을 놓고 있는 것 같네요. 여하튼 중요한 건 다시 정리해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잠을 못 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지표 수치에 의미 두지 마시고 과연 시장의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릴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제가 이번 3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보는 관전 포인트, 과연 헤드라인에 집중할 것이냐, 근원에 집중할 것이냐. 어떤 때는 근원에 집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헤드라인에 집중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근원이나 헤드라인 같은 거에 관심을 두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그걸 바로 어제 방송에서 이것들이 왜 전월 대비 0.3%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했을까? 2월 달에는 0.4로 예상했었었는데 그거는 주가의 하락, 즉 자산시장의 버블이 꺼지는 거를 일부러 의도한 것이냐. 왜냐하면 0.3보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0.4가 나오면 아이고 금리나 못하겠네, 금리나 가능성 후퇴되고 주가는 기대감이 꺼지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자산시장 꺼지고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왜 전문가들은 지난달에는 0.4로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0.3으로 잡았느냐. 아, 얘네가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구나. 그 이유는 뭡니까? 미쓰리가 그렇게 주장했던, 아니 국제유가 올라간다고요. 아니 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가 지금 넘어가는데 관심들이 없냐고요. 이런 부분을 놓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4.55까지 올라왔고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5개월이면은요, 제가 작년에 주식시장이 막 상승할 때 여러분 2024년도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슈가 될 거예요라고 얘기하기 시작될 때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했을까요?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봤겠죠, 저는. 그리고 국제유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 산유국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이기도 하고요. 이게 여러분 시황입니다.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예. 왜 미쓰리가 오늘 미쓰리는 주식을 너무 사랑해서 진짜 주식밖에 모르는 바보다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그거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본능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여러분 그리스 신들이 아테네 신전 구름 위에서 인간을 내려다보는 듯이 시장을 봐야 됩니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아 맞아 그래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어느 순간 또 원래 관성대로 제자리에 돌아가 계시죠. 자, 오늘의 결론.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 왜 썸네일을 근원, 헤드라인 모두 소비자 물가지표 3월달 예상치를 0.3으로 잡아놨느냐. 0.3 예상치 이상으로 나오면 뉴욕 증시 빠질 거고, 뉴욕 증시 빠지면 자산시장 버블 꺼지는 거고, 그러면 금리 인하 이야기 나올 것이다. 이게 주된 주제였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어제 솔직히 좀 이해가 부족하셨던 부분이 오늘 성적표를 보고 미쓰리가 한 얘기가 저거구나라고만 아시면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정신줄을 놓고 약간 헷갈렸는데 그건 여러분들께서 수치를 좀 직접 찾아보시면서 미쓰리가 요 부분 틀렸는데 뭐 얘기했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3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전년 동월 대비 3.5% 상승했다라는 것이 성적표인데 이건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표고요. 이것도 2월 달에 3.4보다 0.1% 상승한 수준이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표는 2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3.8, 3월에도 변동폭이 똑같이 없이 3.8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럼 3.5냐, 3.8이냐, 근원을 쓸까 헤드라인을 쓸까라고 고민했을 때 당연히 더 낮게 나온 걸 써야겠죠. 문제는 전월 대비 둘 다 0.3%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오늘 방송 들으시고 좀 이해가 안 가시면 직접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미쓰리가 버벅거렸던 게 이 부분이구나라고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잠을 못 자고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죠. 주식시장 또 지켜보고 이벤트 하시는 분들 또 주식시장이 빠지니까 종목들이 또 움직일 겁니다. 오늘 계속 주식시장 지켜야 되고요. 이따가 또 4시 반에는 오늘 목요일 새날에서 뵈야 됩니다. 굉장히 강행군인데 하여튼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이따가 채널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